중심학습 PBL 문제중심학습 PBL을 이해하려면 먼저 수업의 순서를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 수업에서는 교사가 먼저 지식을 가르칩니다. IP 주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설명하고 게이트웨이와 DNS 기능을 설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줍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해해서 네트워크 장애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즉, 지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지식을 문제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베로우즈의 문제중심 학습은 여기서 생각을 바꿔요. 문제를 먼저 만나게 하면 어떨까? 학생들에게 아직 네트워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줍니다. 우리 학교 컴퓨터실에서 어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컴퓨터들이 오늘 아침부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았어. 그런데 일부 컴퓨터에서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거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볼까? 학생들은 당연히 당황하겠죠. 아직 필요한 지식을 전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PBL의 출발점입니다.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해요. 왜 일부 컴퓨터만 안 되지? 인터넷에 연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지? IP 주소가 뭔지 알아봐야겠는데? 게이트웨이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즉,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 됩니다. 학생은 교사가 정해놓은 내용을 순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에게 어떤 지식이 부족한지를 발견하고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BL의 핵심은 단순히 수업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학습자 스스로 찾아 학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나 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해볼게요. DNS 기능을 쓰시오. 학생은 답을 알고 있으면 쓰고 모르면 교과서를 찾으면 그만이죠. 굳이 여러 학생이 토론할 이유도 없고 여러 정보를 찾아야 할지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PBL에 적합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PBL에서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합니다. 비구조화된 문제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해결 방법이나 정답도 하나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여러 개. 아까 컴퓨터실 네트워크 장애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인터넷이 안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랜 케이블 문제, IP, 게이트웨이, DNS나 네트워크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처음부터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IP 주소가 잘못된 것 아닐까? 그러면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요. IP 설정을 조사하는 거죠. 가설과 맞지 않으면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 연결 문제인가?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해요. 즉 학생은 가설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 때문에 PBL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니라 가설 연역적 추론 기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서도 이런 과정을 PBL의 중요한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PBL에서는 실제적인 문제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학생에게 아니다. 방금 전까지는 학생에게 비구조화된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PBL에서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학생에게 IP 설정 오류의 원인을 고르시오 라고 하면 문제는 교과서 안에서 끝나죠. 근데 학교 교실 컴퓨터실의 네트워크 장애를 해결하시오 라고 하면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지식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학교 컴퓨터실이기 때문이죠. IP 주소를 배우는 이유가 시험에서 정의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습 내용과 실제 생활을 연결할 수 있어요. 교재에서도 PBL은 실생활 문제를 학습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학생에게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학생이 전혀 관심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라면 문제를 먼저 제시해도 탐구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겠죠. 따라서 PBL의 문제는 학생의 경험과 관련되고 학생이 해결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중학생 정보 수업이라면 어느 기업의 대규모 서버 아키텍처를 개선하시오 보다 우리 반 단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 어떻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 와 같은 문제가 학생의 경험과 연결되기 쉽죠. 학생은 이거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에 참여합니다. 즉, 실제적이고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문제가 학습의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PBL에서는 왜 그 소집단으로 해결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PBL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연결됩니다.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는 한 학생이 가진 지식만으로 쉽게 해결하기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은 소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장애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볼게요. 한 학생이 말해요. IP 주소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다른 학생이. 그런데 일부 컴퓨터만 안 되니까 공유기 전체 문제는 아닐 수 있잖아. 다른 학생이 케이블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학생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내놓아요.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을 나눠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학습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학생은 다른 학생과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그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인지 구조를 점검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학생의 관점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면 내 생각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라는 인지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기존 지식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여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게 되겠죠. 즉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명료화하고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신의 이해를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BL에서 소집단 활동은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지식 구성과 사고 촉진을 위한 중요한 학습 환경입니다. 교재에서도 학생이 문제를 위해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평가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성찰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소집단 그룹 학습을 통해 협동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PBL에서 학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자, 여기까지 연결하면 학생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학생은 먼저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주도적 학습자죠. 자, 그리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이자 자기 주도적 학습자입니다.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가 바로 역할입니다. PBL의 학습자 역할 두 가지는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입니다. 자, 문제 해결자는 교사가 설명한 정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정보를 탐색하고 해결 방법을 결정을 하죠. 자, 이 과정에서 학생은 자기 문제 해결 방법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우리가 DNS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 DNS의 역할을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모르는 게 생기면 자료를 찾고 학습한 다음에 다시 모이게 되죠. 이게 바로 자기 주도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는 겁니다. 교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학습의 촉진자겠죠. 교사는 지식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의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과 피드백으로 사고와 탐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문제 해결 절차를 안내하거나 학생 수준에 맞는 비계를 제공할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해결책을 만든 주체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결국 PBL은 무엇을 바꾼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위치입니다.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하지만 PBL은 다릅니다. 문제를 먼저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을 해요. 문제를 만난 다음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겠죠. 임용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임용 공부를 시작함과 동시에 나의 문제점들을 빨리 임용 공부라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임용 시험을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빨리 확인을 해서 이제 그 정보를 탐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학습 과제를 설정하고 모르는 게 나오면 그 모르는 걸 가지고 학습 과제를 설정하겠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정보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소집단에 가서 공유와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정보를 먼저 탐색한 다음에 소집단에 가서 공유와 논의를 통해서 이제 또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해결 과정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력이 향상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고정된 단계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핵심은 문제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학습을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찾아서 학습하고 동료들과 그 지식을 공유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해요. 그 결과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성찰적 사고 능력, 협동 능력을 기를 수 있죠.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성찰적 사고 능력, 협동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떠올릴 핵심 키워드는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다.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다. 문제 중심 학습 PBL, 문제가 학습의 중심이다. 출발점이다. 중심이다가 아니라 문제가 학습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 문제의 성격이 비실관복입니다. 그리고 학습자는 문제 해결자, 자기주도적 학습자, 그리고 학습활동 이런 것들이고 교사 역할은 학습 촉진자, 안내자, 질문 피드백, 비계 제공하는 게 교사 역할이고요. 교육적 효과는 가설 연역적 추론 기능, 문제 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성찰적 사고 능력, 협동 기술,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가 있겠네요.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이고 문제 중심 학습은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가 소집단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 공유하여 해결안을 구성하는 학습이다.